챕터 12. 목표를 미분하고 실행을 적분하라. 1. 계획은 목표, 목표를 미분하면 계획. 그 옛날 고등학교 시절 수학 시간에는 미분과 적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식만 외워서 대충 문제를 풀었던 것 같다. 뉴욕 시립대학교 3학년에 편입했는데 전공이 안트러프러너십이라 수학 과목이 필수였다. 취업이 목적이 아니어서 특별히 학점에 연연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공부했다. 백과사전만큼 두꺼운 수학책과 씨름하면서 예습을 미리 하고 수업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고등학교 때도 제대로 이해 못한 미적분의 개념을 나이 45에 마침내 바로 알게 됐다. 만학도로서 깨달음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다. 필자가 문과적 성향이어서 수학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었다. 주입식 교육 탓이었다고 핑계대고 싶다. 좋은 성적을 받아서 다음 학년에 아너 클래스에 초청받고 학교로부터 저학년 수학 튜터링 제안을 받았다. 사업 일정이 바빠져서 실행은 못했지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항상 기분 좋은 일이다. 수학에서 미분은 잘게 쪼갠다는 의미이다. 입체를 미분하면 면이 되고 면을 미분하면 선이 되고 선을 미분하면 점이 된다. 꿈에다 기간을 더하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미분하면 계획이 된다. 월간의 계획을 미분해서 주간 일정으로 다시 주간 일정을 쪼개어 일간의 계획으로 하루를 다시 시간대별로 미분해서 비즈니스 일정표를 채워나가는 일이 목표를 달성하고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과정이다. 2. 구체적인 행동계획 수립, 주간 일정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간 일정표를 시간대별로 작성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만약 당신이 부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우선 본업과 관련된 일정을 미리 표시한다. 가령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직장에 매여 있는 몸이라면 그만큼의 칸은 빗금이나 굵은 테두리 선으로 미리 표시를 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점심시간은 개인 시간이므로 빈칸으로 남겨둔다. 점심시간을 비즈니스를 위한 식사 약속으로 활용하거나 비즈니스 미팅 약속을 잡기 위한 전화 걸기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직장생활과 사업을 병행했던 시절을 회고해보면 점심시간에 매일 5통의 전화 거는 일을 주간 일정표에 작성해서 실천을 했었고 그것이 사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결국 비즈니스는 만남을 통해 성장하는데 만남을 위한 첫 단추가 전화통화이기 때문이다. 주간 일정표에서 본업 부분을 표시한 다음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비즈니스 미팅을 표시하는 것이다. 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미팅과 집에서 진행되는 홈미팅 등 주간 단위로 진행되는 미팅은 정해진 요일에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업에서 최우선 순위에 놓고 참석해야 한다. 미팅에 참석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은 자동차가 연료를 주입하지 않고 계속 달리는 것과 같고 휴대전화를 충전하지 않고 계속 쓰는 것과 같다. 미팅을 최우선 순위에 놓는다는 의미는 다른 어떤 스케줄과도 겹쳤을 때 미팅이 후순위로 밀리면 안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확정된 미팅을 주간 일정표에 입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제 남아있는 빈칸들은 비즈니스 일정으로 채운다. 비즈니스 일정이라 함은 결국 만남의 약속이다. 점심시간을 통해 하루 5통의 전화를 걸면 나머지 빈칸들을 채우는 일은 너무 쉽다. 만남이 이루어지면 사업은 성장하게 된다. 초기에 부업으로 사업하던 시절 가졌던 원칙은 매일 한 명을 만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였다. 그렇게 자신에게 엄격하게 굴면서 하루에 최소 한 사람 이상을 만나려고 노력했더니 4년 반 만에 더 이상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되는 만큼 사업이 성장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좀 더 빈칸을 잘게 쪼개어 더 많은 일정들을 채워나갔더라면 투잡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 목표를 미분할 때 더 잘게 쪼갤수록 성공을 향해 가는 기간이 더 단축된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뉜다. 행동하는 사람과 그 밖의 사람으로. 안다와 한다는 자음 하나 차이지만 그 의미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다. 꿈만 꾸는 몽상가보다는 행동하는 실천가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목표를 미분해서 완성한 주간 일정표는 행동하는 사업가에게는 최고의 비서이다. 우리는 최고의 비서가 짜준 스케줄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된다. 행동력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할까 말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냥 계획표대로 실행한다고 결단하고 그냥 실천한다. 일이라는 것이 할까 말까 고민할 때가 힘든 것이지 막상 실행하면 별것도 아닌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비즈니스도 그렇다.
그래서 필자는 할까 말까 고민되면 그냥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만약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상황이 있다면 일단 하고 후회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고 나면 잘했다고 생각할 때가 훨씬 많다. 일정표를 작성하고 실행에 옮김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삶을 최대화,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일정표를 빈칸을 채울 때 비즈니스 외적인 일정이 자리 잡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은 자본 대신 시간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동일한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결국 누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속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취미생활 등과 같은 사업 외적인 일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PC의 속도가 느려지면 바이러스 체크도 하고 하드디스크에 조각 모음도 하면서 시스템을 최적화시키듯 우리 비즈니스도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과 포기는 동의어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손에 가득 뭔가를 들고 있으면서 새로운 것을 잡을 수는 없다.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을 것인지를 잘 선택하는 것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삶의 지혜이다. 특히 자본 대신 시간을 투자하는 사업을 하는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가들에게 있어서 비즈니스 최적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실행을 적분하라. 액션은 success. 실행을 적분하면 성공. 미분의 반대가 적분이다. 적분이란 쌓아간다는 의미이다. 점을 적분하면 선이 되고 선을 적분하면 면이 되고 면을 적분하면 입체가 된다. 주간 일정표대로 한 주간을 실행을 하고 주말을 맞이하며 뭔가를 해냈다는 뿌듯함을 느낄 것이다. 이 뿌듯함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느끼는 특별한 성취감이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나와 변화를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내가 항상 공존하면서 서로 싸운다. 매번 이 선택의 순간에서 변화를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내가 이겨나갈 때 나는 내 삶의 목표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삶이 진정한 위너의 삶이다. 일정표대로 전날 밤에 미리 맞춰놓은 알람 시각에 아침 눈을 뜨면 조금만 더 자자고 유혹하는 나와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라고 하는 내가 싸운다. 그 싸움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내가 이기면 오늘 아침 기상 시각은 내가 위너가 된 것이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쪼개고 쪼갠 일정들 하나하나 실천해서 한 주를 보내면 내 인생에서 한 주의 삶이 위너가 되는 것이다. 한 주를 온전히 계획표대로 실천해서 위너로 살았다고 해서 당장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1년을 쌓고 10년을 쌓으면 커다란 변화와 성취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실행을 적분한다의 의미이다. 실행을 적분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특히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에서는 적분의 효과가 배수의 법칙으로 나타나게 된다. 목표를 미분하고 실행을 적분하라는 이 간단한 성공 공식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라서 하게 되면 배수의 법칙, 나아가서 제곱의 법칙이 적용되어서 산술적인 증가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비즈니스의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왜 한 분야에서 성공해 본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위에서 언급한 성공 공식을 알기 때문이다. 그릿이라고 하는 열정적 끈기 혹은 지속적 열정을 가지고 실행을 적분해 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도전함에 있어서도 과거의 경험이 위너 이펙트로 작용하게 된다. 절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꾸준하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티끌을 모아서 태산을 만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4. 만족 지연. 펑션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컨퍼런스는 3개월에 한 번씩 개최된다. 한국에서는 보통 당일 반나절로 끝나는 행사인데 미국에서는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하는 큰 이벤트이다. 아마도 영토가 넓은 탓에 다 함께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효율성을 고려해서 정해진 프로그램일 것이다. 장거리 운전을 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인근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행사 때마다 비싼 단수 비자를 발급받아서 국제선을 타고 오기도 한다. 원근 각처에서 도착한 1인 기업가들은 행사장 인근 호텔에 이틀을 숙박하면서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늦은 오후까지 지식과 열정을 가득 채우고 다시 만날 때까지 필요한 3개월의 에너지를 충전해서 돌아간다. 행사의 강사진은 성공적인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이상의 사업가들이 대부분이다. 행사 한 달 전에 이미 프로그램이 정해지고 테마가 정해진다.
그리고 강사들에게는 테마에 맞게 강의 주제가 주어진다. 한 컨퍼런스에서 만족지연이라는 주제가 필자에게 주어졌다. 만족지연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책이 호아킴 데 포사다와 엘렌 싱어가 공조한 마시멜로 이야기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진들이 4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얘기는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상식이다. 4세 어린이들에게 마시멜로 과자를 하나씩 주면서 조건을 건다. 15분 동안 안 먹고 참는 아이에게 과자 하나를 더 주겠다고 했을 때 3분의 1의 아이들은 15분을 참지 못하고 과자를 먹고 나머지 아이들은 탐안해서 보상을 받는다.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을 14년 동안 추적 관찰해서 나온 결과 유혹을 참은 아이들이 사회성이 뛰어난 청소년이 되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포기하고 화를 내는 청소년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 실험을 근거로 스탠포드대 연구진들은 인내심이 좋은 아이들이 성장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만족지연의 영어 표현은 delayed gratification이다. 그리고 반대말은 즉각적 만족이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즉각적 만족만 추구하고 사는 인생이 성공적일 수는 없다. 당장의 즐거움과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는 삶이라면 본능대로 살아가는 다른 동물들과 별반 다를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참고 인내하는 능력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아닐까. 마시멜로 이야기의 교훈은 성공을 위해서는 당장 하고 싶은 일을 참고 인내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고 그런 다음에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을 하라는 것이다. 이 교훈을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안트러프러너들에게 적용해보자. 수평의 직선을 X축, 수직의 직선을 Y축으로 하는 수직선을 그려보자. X축은 시간, Y축은 난이도인 그래프다.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는 새로운 도전이라 당연히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안 해본 일이라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급격히 쉬워지는 사업이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역포물선을 그리며 내려오는 우하향 곡선이 된다. 또 하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번에는 X축은 시간, Y축은 수입을 나타내는 수직선이다.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에 입문해서 초기에 벌 수 있는 수입은 일반적인 노동 수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기 마련이다. 하지만 복제의 원리를 통해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프로 표현하면 좌측 하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올라가는 우상향의 곡선이 된다. 이제 이 두 그래프를 합쳐보자.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있다. 그 지점이 바로 만족지연의 기준점이다. 그리고 그 기준점 좌측 구간이 노력보다 수입이 적다고 느껴지는 구간, 우리가 만족지연을 감내해야 하는 구간이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자. 성취의 순간까지 인내하면서 사는 만족지연 구간에서의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미래의 간절한 꿈을 연료로 현재를 버티는 형태의 삶이 아닌가. 미래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 현재 하기 싫은 일을 참고 한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런데 생기는 의문이 있다. 필자는 왜 매일매일이 행복으로 가득할까? 이미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그런가? 그 전에는 행복하지 않았나? 돌이켜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업 초기에도 늘 사업이 즐거웠었다. 왜 그럴 수 있었고 그 비결이 무엇일까? 컨퍼런스 무대에서 필자는 앞서 설명한 우리 사업에 있어서의 만족지연과 관련한 내용을 얘기하고 이어서 이렇게 스피치를 이어갔다. Delayed gratification 구간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 활동이 내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된다면,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 된다면, 단순한 경제 활동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내 삶이 되고 행복이 된다면 더 이상 그 구간은 Delayed gratification 구간이 아니라 Instant gratification 구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업가가 각자의 현재 성취도와 상관없이 즉각적 만족과 즉각적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스피치를 마치고 백스테이지의 VIP석으로 들어오는데 많은 선배 사업가들이 뜨겁게 포옹하고 악수를 청했다. 그중 상당수가 40년 이상 사업을 해오신 선배들이다. 어떤 할머니 사업가는 딜레이드 그래티피케이션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처음 들었다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감사를 표했다. 챕터 13 새로운 비전 1.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인 실현.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답을 못하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우리 사업에서는 성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성공은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인 실현이다. 여기서 수식어구들을 제외하고 단순화하면 성공은 꿈의 실현이다가 된다. 성공을 논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꿈의 유무이다. 반드시 꿈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미래의 일정 시점에 이루고 싶은 것이 꿈이고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정의했다. 자, 이번에는 수식 어구들을 살펴보자. 꿈을 이루는 것이 성공인데 그 꿈은 가치 있는 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꿈이 가치 있는 꿈일까? 필자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꿈은 우선 사회적,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는 꿈이어야 한다. 사회적 공익에 반하고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꿈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그리고 가치 있는 꿈은 나의 성취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꿈이다. 손흥민 선수의 성공을 보고 오늘날 많은 어린이들이 축구 꿈나무가 되고 김연아 선수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수많은 어린이들이 제2의 김연아를 꿈꾸고 피겨 여왕의 꿈을 키워간다. 이런 꿈들이 가치 있는 꿈이다. 그런데 이런 가치 있는 꿈들은 단기간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성공해 있더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가치 있는 꿈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실현된다. 점진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이다. 세상의 어떤 성공도 중간에 그만두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는 믿음과 시간이 다소 걸릴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지난 28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크고 작은 난관에 부딪혀왔지만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빨리 성공할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도 순발력은 다소 떨어져도 지구력이 좋은 사람이 있다. 빨리 성공할 자신은 없지만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끝까지 해내겠다는 자신과 각오가 있는 사람이라면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에 도전할 것을 적극 추천한다. 2. 절호의 기회. 통신수단의 발달은 우리 사업 성장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필자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28년 전에 주된 통신수단은 흔히 삐삐라고 불리는 무선 호출기였다. 핸드폰이 대중화되기 전이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벽돌만한 크기의 모토로라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선 호출을 받으면 인근 공중전화로 달려가서 호출기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저장된 음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소통했다. 무선 호출기에 찍히는 단골 숫자는 8282였다. 말 그대로 빨리빨리다. 고객으로부터 호출을 받아 공중전화를 찾아가면 하필 줄이 길게 서 있거나 줄이 짧아도 운이 없으면 앞사람이 연인과 긴 통화를 하는 것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다. 날씨라도 굳으면 더 낭패다. 공중전화 근처에서 무선통신이 가능한 시티폰이 잠시 등장했다가 마침내 PCS폰이 나오면서 핸드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드디어 이동 중에도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된 것이다. 그 옛날 유선전화밖에 없던 시절에 사업을 했던 선배 사업가들의 스피치를 들어보면 팩스가 처음 나왔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다고 했다. 편지로 보내면 며칠씩 걸릴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어서 팩스 덕분에 사업의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고 했다. 그 시절 선배들에 비하면 삐삐 들고 뛰던 시절은 아무것도 아니다. 1999년 9월 미국에서 같은 해 11월 한국에서 본격적인 온라인 비즈니스가 시작되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사업가들과 소비자들이 각각 직접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사업가들은 재고에 부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자도 제품을 제공하는 사업가와 서로 일정을 맞춰서 만나야 하는 부담감 없이 필요한 제품을 직접 주문해서 배송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 시기에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다. 혁신의 아이콘인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한 2007년 이후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면서 우리의 사업 환경은 한 단계 더 성장했다. PC나 노트북의 기능이 전화기 속으로 들어옴으로써 손바닥 안에 사무실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실로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업이 추구하는 바가 점포 없이 사무실 없이 직원 없이 1인 기업으로 자유롭게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 환경이 실제로 구현된 것이다. 2000년대 이전을 오프라인 기반의 사업이라고 하고 2000년대부터 온라인 기반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2010년대부터 스마트폰 기반의 스마트 비즈니스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환경의 발전은 비즈니스 성장의 핵심인 교육적 측면에서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
회사가 제공하는 사이트는 회원제로 운영이 되는데 제품의 구매뿐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접속해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습득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오프라인에서만 사업이 진행되었던 2000년도 이전에는 사업을 전달해준 후원자의 안내를 받지 못하면 제품이나 사업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배움에 있어서의 제약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 미팅을 위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대중화됨으로써 우리 사업은 또 한 번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다. 실제로 대면 활동이 통제되던 시기에는 우리 사업뿐 아니라 교회 등의 종교단체에서도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해야 했고 이로 인해 거의 전 연령층에서 비대면 미팅과 관련해서 대중화가 진행되었다.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어도 대중이 따라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인데 팬데믹으로 인해 거의 강제적으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으로 진입하게 되어 대중화가 이루어졌으니 어쩌면 이 시기가 사업 성장에 있어서 다시 오기 힘든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싶다. 지금까지 필자가 28년간 경험해온 사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다. 사업 환경이 점점 좋아져 왔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동일한 노력을 했을 때 사업적인 결과가 훨씬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도 유기체이고 사업도 유기체이다.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진화한다. 그 과정에서 도태되는 기업이나 사업가도 있다. 오랜 세월 속에서 이미 검증된 회사와 검증된 교육 시스템을 갖춘 팀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 중에도 지나온 세월 속에서 한두 번쯤은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을 권유받거나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 본인이 경험했던 사업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다.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미리 예단하지 말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기를 권유한다. 그리고 기왕에 하기로 맘먹은 분야라면 바로 지금 결단하고 도전하시기를 당부한다. 3. 글로벌 시티즌 11년 전에 미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 필자의 모토는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였다. 그리고 미국에서 다시 다이아몬드를 성취함으로써 그 꿈을 이뤘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다. 사업의 베이스 캠프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기고 크고 작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잘 적응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고 더 풍성한 결심을 위해 지금도 쉼없이 전진하고 있다. 미국에서 사업하면서 한국과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점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사업을 글로벌로 확장할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이다. 미국은 어차피 이민자의 나라다.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후원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자신들의 나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사업이 전개된다.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로망은 사업 초기부터 가지고 있었고 사업이 성장하면서 실질적인 국제 사업을 펼쳐나갔다. 필자와 함께하는 회사가 1990년대 후반 필리핀에서 사업을 개시했을 때 그리고 2000년대 중반 베트남에서 사업을 개시했을 때 많은 글로벌 리더들이 신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했고 심지어 현지에 상주하면서 사업하는 사업가들도 있었다. 필리핀 사업의 경우 필자는 당시 한국에 나와 있는 필리핀 사람들을 후원해서 그분들의 지인을 소개받아 필리핀 시장을 공략했었다. 베트남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무작정 호치민까지 날아가서 해병 전우회를 찾아가기도 했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향한 노력의 결실을 맺었던 시장은 뉴질랜드였다. 뉴질랜드 동포 사업가분들과 연결이 되어서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사업을 꾸준히 성장시켜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은 결과 수석 다이아몬드를 성취할 수 있었다. 국내 사업도 바빴던 시기라 보통 한 번 방문하면 일주일 정도 머물렀었는데 일주일 내도록 크고 작은 미팅을 수없이 진행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쯤이면 목은 잠겨서 소리가 안 나올 정도가 되고 몸은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서 비행기를 타면 기내식도 안 먹고 인천공항 도착할 때까지 잠만 자야 할 정도였다.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비즈니스 환경이 글로벌로 구축되었다. 그 덕분에 이제는 더 이상 옛날에 했던 수고를 하지 않고도 글로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외국에 거주하는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으면 줌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서 직접 사업 설명을 하고 관심을 보이면 현지의 교육 시스템에 조인시키는 방식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결단하는 사업가와는 현지 시간에 맞춰서 매주 줌으로 미팅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상담의 형태로 진행하다가 그룹이 성장하면 형식을 갖춰서 미국 내에서 원격으로 미팅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미팅을 진행한다. 글로벌 비즈니스는 여건상 소비자를 관리하는 방식보다는 리더를 양성하는 사업가 중심의 비즈니스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사업가를 양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미팅이다.
미국 동부에 살면서 미국 본토에서만 3시간의 시차와 4시간의 시간대가 있어서 시차에 대한 훈련은 잘 되어 있었다. 덕분에 언제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와도 현지 시간에 맞춰서 사업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10여 개의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 중남미와 같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일부 국가는 현지 시스템에 100% 의지하고 있고 영어나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국가는 직접 매주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나름 구상하는 꿈이 있다. 북반구에서는 미국과 한국 남반구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사업의 축을 굳게 세워서 글로벌 시티즌으로 살고 싶다. 1년 중 3분의 2는 미국에서 살면서 북미 지역의 사업에 주력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한국에서 3개월, 남반구 국가에서 한 달을 살면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남반구 계절이 반대라 북반구가 추울 때 가면 추위를 피할 수 있고 여름에 가면 피서가는 셈이 된다. 이미 일상과 사업이 구분이 없는 자유의 삶을 살고 있기에 수년 내에 이루어질 꿈이다. 지금과 같은 열정과 에너지로 평생 글로벌 사업을 펼치고 창업자 가족처럼 몇 대에 걸쳐서 사업을 확장시켜 간다면 백범 김구 선생님이 꿈꾸셨던 사회 동포주의를 이 사업을 통해 우리가 구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